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오무라 오지로라는 작가입니다. 일단 이 작가의 이 책을 지은 의도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근현대사란 어떤 시대인가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라고 답할 사람이 수두룩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들었던 역사 수업에서는 근현대사 부분에 할애하는 시간이 워낙 짧은 데다가 복잡한 사건들이 뒤엉켜 있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근현대사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역사로 지금의 세계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매년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위기에 빠진 미국은 향후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인가? 두 번째, 왜 EU는 그리스 파산, 영국의 탈퇴 등 잇따라 위기를 겪는가? 세 번째, 아이시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력을 넓혔을까? 네 번째, 조세 피난처로 모이는 기업가 부자들의 탈세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자, 미국의 경제 정책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미래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품의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랍의 불안정한 정세와 아이시스 테러는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질문들은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사회 과목 교사라 하더라도 이 같은 물음에 답을 하기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슈 너머의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정세에 관한 뉴스를 수없이 접하면서도 정확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 남기게 되는 데서 그친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돈을 축으로 삼아 역사를 더듬어가면 그 해답이 싱거리만치 쉽게 나온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나 전쟁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과 경제이다. 사건과 정치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얽혀 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세금을 풍족하게 걷어들여야만 정치 권력을 오래 지킬 수 있고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세계 각지에서 되풀이되는 분쟁이나 전쟁의 대부분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는가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와 싸울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논리가 점차 막강해지고 있다. 지금은 돈이 곧 권력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에 빠뜨린 과격파 세력 아이시스를 보자.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아이시스 테러만 뉴스로 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들쑤시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달러를 둘러싼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거래할 때 반드시 달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 오직 달러만 사용하고 있으니 자연히 다른 통화는 달러를 대신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의 후세인이 석유 결제 수단을 달러에서 유로로 변경했고 이것이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 결국 후세인 정권을 붕괴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후세인 대통령 시절 이라크에서 중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아이시스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시스는 테러 집단치고는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국가 체제를 이루었으며 이라크의 유전 몇 곳을 장악하고
무기공장, 상점, 학교와 같은 인프라까지 갖춘 것이다. 결론만 놓고 보면 미국에 의해 붕괴된 국가의 잔당이 아이시스를 세워 다시 미국과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아이시스와 미국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이시스를 고립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작전을 세우게 될지도 추측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근현대사가 의외로 쉽고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 또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독자 여러분이 세계 정세에 대해 가졌던 의문들 중 어느 정도는 이 책을 통해 반드시 풀리기를 기원한다. 자, 이 책이 이제 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에서는요, 향후 세계 경제 패권은 누가 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중국이 20년 후에는 경제 패권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서방 세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중국은 근현대사로 접어들면서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한 뒤 국토가 열강들에 짓밟혀 100년에 걸쳐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 막강해져서 여태껏 빼앗겼던 만큼 지금부터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예로 현재 남중국해나 센카쿠 앞바다 등지에서 어떤 주변 국가들 간의 들에 대해서 군사적 압력을 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 명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원 소비량이 막대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를 충당할 수 없다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격렬해져서 반드시 자원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에 중국이 펼치고 있는 어떤 일대일로라는 거라든지 또한 국제 방침을 무시하고 해양 침공을 감행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 확보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석유로 환산 시에 연간 1인당 2.1톤을 소비하고 일본이 3.5톤, 미국이 6.8톤을 소비한다고 해요. 중국이 앞으로 1인당 소비량이 4톤 정도로 증가하게 돼서 소비하게 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하고 온난화는 더욱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돼요. 이와 더불어서 환경 문제와 빈부 격차 등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은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책을 읽어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